지금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건 자연식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콩팥은 가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과일을 한 접시로 먹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둘째, 과일을 주스나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까? 셋째, 과일을 먹고 나면 유난히 갈증이 늘거나 다음날 붓기가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작은 피로, 아침 붓기, 야간 소변 같은 신호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67, 새 남성 환자분이 저는 밥을 줄이고 과일로 건강하게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요산과 혈당이 흔들리고 붓기가 자꾸 생깁니다. 이유를 함께 찾아보니 저녁마다 과일을 큰 그릇으로 먹고 여기에 한 가지를 꼭 곁들입니다. 본인은 건강 루틴이라 믿었죠. 과일의 기본 과학은 간단합니다. 과일엔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 같은 좋은 성분이 있지만 동시에 과당과 당분도 있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보내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이 급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출렁이고 그 과정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씹어서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콩팥이 조절해야 할 일이 더 급해집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이롭다, 너무 겁줄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특정 상황 당뇨, 고요산 혈증, 콩팥 기능 저하에서는 과일의 형태와 조합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오늘은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찾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 콩팥을 망치는 과일 조합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 아침 붓기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일을 한 접시로 먹는 날이 많나? 주스로 마시나? 먹고 나서 갈증 붓기가 느껴지나?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과일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형태가 콩팥 부담을 바꾼다는 뜻이죠. 먼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과학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들어옵니다. 과당은 특히 간에서 많이 처리되고 그 과정이 빠르고 많아지면 요산 생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관절 통풍만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콩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콩팥은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요산이 꾸준히 높으면 필터에 걸리는 찌꺼기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 하나. 많은 분이 단맛이 덜한 과일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맛의 느낌과 실제 당의 양,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꼭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이라도 잘 익은 과일, 말린 과일, 갈아 만든 스무디는 당이 더 농축되거나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한 줌이 생과일, 여러 개 분량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당신이 손으로 집는 그 한 줌이
사실은 콩팥에겐 한 접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핵심, 바로 조합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과일 조합은 대개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과일 플러스 고나트륨, 아스잔 음식 조합입니다. 아니, 과일을 먹으면서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장아찌 같은 걸 곁들이는 습관이 의외로 많습니다. 짠맛은 갈증을 부르고, 갈증은 더 많은 음료와 더 많은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잡아두려 하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손이 붓기 쉬워집니다. 그 붓기를 빼기 위해 물을 급하게 많이 마시기는 미마시거나 또 단 과일로 입을 달래면 콩팥은 하루 종일 조절 업무를 쉬지 못합니다. 둘째, 과일 플러스 초가공, 단백질, 슬래시 디저트 조합입니다. 과일을 건강한 마무리로 생각하며 요거트, 가당, 시리얼,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죠. 이 조합은 혈당을 더 크게 흔들 수 있고 인의 포스포러스이나 나트륨이 함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인 조절이 중요해지는데 과일 자체보다 함께 먹는 것, 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과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체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의사는 60대 이후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이 흔하니 과일을 식후 디저트므로 무심코 먹는 습관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두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콩팥이 건강하고 대사 지표가 안정적이면 과일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혈압, 혈당, 요산이 흔들리면 과일은 시간과 양이 엄격한 친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 정말 한 조각에서 멈추나요? 아니면 어느새 접시가 커지고 조합이 붙고 시간이 늦어지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주스 스무디와 밤 과일, 이 왜 콩팥을 더 붓게 만드는지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쉽게 그림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했다면 계속 보시면서 주변 가족 한 분도 떠올려 주세요. 과일은 사랑이지만 조합은 전략입니다. 당신이 과일을 씻어 한 조각 베어 물 때 입안에서 사각 소리가 나죠. 씹는 시간만큼 몸은 천천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일을 믹서에 넣고 30초 갈아 마시면 어떨까요? 목으로 꿀꺽 넘어가는 순간 몸은 준비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입니다. 씹는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반면 액체 형태는 위를 빨리 통과해 장에서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반응도 급해지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려고 바빠집니다. 여기서 콩팥은 정수기 필터일 뿐 아니라 수분 나트륨, 칼륨을 조절하는 관리자처럼 일합니다. 즉, 주스나 스무디는 비타민보다 먼저 속도를 콩팥에 던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 많은 분이 스무디를 만들 때 과일만 넣지 않아요. 건강하게 채소도 넣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콩팥에겐 또 다른 숙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는 칼륨이 높은 것들이 많고 여기에 바나나, 키위, 오렌지처럼 칼륨이 비교적 높은 과일이 겹치면 칼륨 섭취가 한 번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대부분 조절해내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혈압약에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분은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스무디가 누군가에겐 정말 건강이고 누군가에겐 경고등이 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갈리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어떤 영양 전문가는 과일을 주스로 마셔도 전체 칼로리와 당을 관리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면 신장대사 쪽 의사들은 액상당은 과식 신호를 약하게 만들고 흡수 속도가 빨라 콩팥과 혈관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후자의 장면을 더 자주 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포만감 신호가 약해져서 주스 한 컵이 밥 한 공기보다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씹는 과일은 몇 조각 먹으면 이제 됐다가 오는데 주스는 끝까지 다 마시게 됩니다. 이제 밤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과일을 먹으면 왜 다음날 붓기가 커질 수 있느냐? 여기에도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밤은 활동량이 줄고 에너지 소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출렁이고 그 반동으로 더 배고프거나 더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증은 물을 부르고 일부는 물 대신 달콤한 음료를 찾습니다. 게다가 잠자는 동안은 자세 때문에 체액이 재분배되며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혈압과 혈당 조절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은 밤새 조용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눈두덩이 붓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과일을 디저트로 먹나요? 아니면 야식으로 먹나요? 이 구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오후 3시에 먹는 것과 밤 10시에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안전한 규칙을 가지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가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특히 과일 플러스 요거트, 과일 플러스 짠 반찬, 과일을 한 접시로 먹는 습관, 이 어떻게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대체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당신이 매일 하는 조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고칠 수 있는 실수로 들어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과일만 먹은 게 아닙니다. 과일은 늘 어떤 것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함께가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먼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과학 사실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할 뿐 아니라 나트륨, 칼륨 수분을 조절해 혈압과 부종을 관리합니다. 즉, 단기 올라가든 나트륨이 늘든 칼륨이 많아지든 결국 콩팥의 조절 업무가 늘어납니다. 과일이 문제라기보다 과일이 조절 업무가 많은 환경에서 먹힐 때 문제가 커집니다. 실수 1. 과일 플러스 가당 요거트 혹은 시리얼. 많은 분이 유산균도 챙기고 과일도 챙기고 완벽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판 요거트 중엔 당이 들어간 제품이 많고 시리얼까지 얹으면 당과 탄수화물이 겹칩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제품은 나트륨이나 인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산염, 이 함께 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니까 괜찮다고 생각해도 과일을 많이 넣으면 결국 한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커지는 순간 콩팥이 받는 부담도 커집니다. 대체법은 간단합니다.
과일을 넣고 싶다면 양을 한 줌 이하로 줄이고 가능하면 무가당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대신 견과류 한 스푼 정도로 바꿔보세요. 단,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은 견과류도 이니 높을 수 있어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수이, 과일 플러스 짠 반찬,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국물. 이 조합은 정말 의외로 흔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일을 먹다가 짠맛이 당겨서 김치 한 조각, 또 과일 한 조각. 이 반복이 만들어내는 건 갈증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나트륨이 늘면 몸은 물을 붙잡고 부종과 혈압 부담이 커집니다. 그때 달콤한 과일을 더 먹으면 당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콩팥은 수분 전해질을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대체법은 이렇게 하세요. 야니 과일은 짠 음식이 끝난 뒤 입가심으로 바로 이어서 먹지 말고 최소 30분부터 1시간까지 간격을 둡니다. 그 사이에 물 한 컵으로 입을 정리하면 달콤함을 더 찾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실수 3. 과일을 한 접시로 먹는 습관. 이건 조합이라기보다 양의 조합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사과 하나, 귤 2개, 바나나 하나. 이렇게 섞여서 한 접시가 됩니다. 그런데 과일은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계속 먹게 됩니다. 뇌가 다양성을 좋아하거든요. 그 결과 실제 당 섭취량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대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루 과일은 종류 한에서 2가지로 제한하고 접시가 아니라 접시의 3분의 1만 채운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습니다. 밤 9시 이후 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조금 아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공유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내용은 과일을 끊으라가 아니라 콩팥을 지키면서 먹는 법입니다. 가족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 아침마다 붓기 있는 분, 당뇨 전 단계라고 들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식탁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어떤 분은 과일의 칼륨이 걱정이라 아예 과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콩팥 기능 단계와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다르니 무조건 금지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만든다고 말하죠.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금지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내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내 혈압, 혈당, 요산이 어떤지에 따라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 그럼 어떤 과일이 안전합니까? 를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상황별로 고르는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은 과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합을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안전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하나만 바로잡고 싶습니다. 과일은 이름보다 당신의 상태가 먼저입니다. 같은 바나나도 누군가에겐 문제없고 누군가에겐 경고등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 다른 하나는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수분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이기 쉬워지고 반대로 어떤 경우엔 이뇨제 때문에 칼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륨 높은 과일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검사 수치와 약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이 저는 혈압약을 먹으니 과일은 더 먹어도 되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혈압약은 오히려 칼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엔 괜찮던 칼륨 높은 과일을 많이 먹는 순간 몸속 칼륨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칼륨이 떨어질 수 있어 과일 제한이 과도하면 근육 경련이나 기운 저하를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약과 내 수치에 맞춰 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당신이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 1. 과일은 간식이지 한 끼가 아닙니다. 콩팥이 지치는 가장 흔한 패턴은 과일이 밥을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밥을 줄이고 과일로 채우면 섬유질과 비타민은 늘 수 있지만 단백질과 필수 지방이 부족해지고 당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이 쉽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콩팥뿐 아니라 전신 컨디션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씹는 과일을 기본으로 하고 주스는 예외로 둡니다. 기억하시죠? 속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스나 스무디는 양이 늘고 흡수가 빨라지기 쉬워서 콩팥이 조절할 일이 급해집니다. 꼭 마시고 싶다면 과일 1종만 소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식사 직후가 아니라 낮 시간대에 천천히 마시는 쪽이 낫습니다. 원칙 3. 늦은 밤 과일은 다음날 붓기를 생각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잠자기 전 과일은 혈당 갈증, 수분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의견은 갈립니다. 총량만 맞추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야간대사 특성상 시간 조절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붓기와 야간 소변이 있는 분은 시간 조절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침 붓기가 있나요? 있다면 시간부터 바꾸는 게 빠릅니다. 이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과일을 3가지 상황으로 나눠볼게요. 상황 A. 혈당이 흔들리거나 당뇨 전 단계가 걱정될 때, 이때는 양과 형태가 최우선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일, 말린 과일, 주스는 피하고 한 번에 소량만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아주 조금 곁들여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과일 플러스 달달한 요거트가 아니라 무가당이 기본입니다. 상황 B. 붓기 혈압이 걱정될 때, 이때는 과일 자체보다 짠 음식과의 강역이 중요합니다. 짠 반찬 다음에 바로 과일로 입가심하는 습관을 끊고 물로 입을 정리한 뒤 강역을 둡니다. 그리고 밤 과일을 줄이면 아침 붓기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시 이미 콩팥 기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이때는 무조건 금지 리스트를 외우기보다 혈액검사에서 칼륨인 수치를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과일도 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이 단계의 분들께 항상 내 기준선을 먼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혈당입니까? 붓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콩팥 수치가 걱정입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기준선을 당신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신호가 오면 즉시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과일을 먹고도 콩팥을 쉬게 만드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당신 손에 기준선을 쥐어드릴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남의 기준을 내 몸에 그대로 붙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일 하루 2번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먹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의 생활과 수치에 맞춰 답을 냅니다. 먼저 이해하기 쉬운 과학 사실부터 갑니다. 콩팥은 혈액을 여과하면서 동시에 소변의 농도를 조절해 몸의 수분 균형을 잡습니다. 당이 급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오르고 몸은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 물과 전해질을 움직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물을 붙잡고 칼륨이 많으면 배출 부담이 늘 수 있죠. 결국 콩팥이 힘든 순간은 대개 당, 나트륨, 칼륨이 한꺼번에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과일 이름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으로 잡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이 콩팥이 나빠지면 소변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소변 패턴이 애매하게 흔들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더 가기도 하고 갈증이 늘기도 하고 반대로 아침 붓기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느끼는 작은 신호들이 기준선을 잡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3일 관찰법을 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찰 1. 과일을 먹은 날, 다음 날 아침 얼굴 손 붓기, 거울을 볼 때, 눈두덩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지 느껴봅니다. 관찰 2. 밤중 소변 횟수 변화, 평소보다 한 번 더 늘었는지 혹은 잠이 깨는지 체크합니다. 관찰 3. 갈증과 단 음식 당김 과일을 먹은 뒤 물이 더 당기는지 단 음료나 간식이 더 생각나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늘었다면 그 과일이 나쁘다기보다 그날의 조합 시간 양이 당신 콩팥의 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준선은 이렇게 잡습니다. 기준선 A. 한 번에 접시 금지, 손바닥으로 생각 과일은 접시로 먹는 순간 양이 늘어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로 딱 그만. 다양하게 섞지 않습니다. 기준선 B. 저녁 늦게는 피하고 낮에 나눠 먹기 가능하면 오후 초반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가 좋습니다. 밤 9시 이후는 붓기 있는 사람에게 특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선 C. 짠 음식과 과일 사이 최소 30분부터 1시간까지 이 간격만 지켜도 다음날 붓기 반응이 달라지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논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는 게 낫냐,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게 낫냐. 어떤 전문가는 단백질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는 단백질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단독이 낫다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별표 혈당이 흔들리는 사람, 별표 무가당 요거트 한두 숟갈처럼 아주 소량 동반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이미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 무조건 동반이 아니라 별표 검사 수치와 단백질 총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당신은 과일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더 먹게 되나요? 아니면 딱 만족하고 끝 나요? 이 차이가 기준선의 핵심입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자꾸 더 당기면 그건 당신의 대사와 습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선을 잡았으면 생활 속에서 실천 루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60대 이후에도 과일을 끊지 않고 콩팥을 쉬게 만드는 하루 시간표, 아침, 점심, 저녁, 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좋은 과일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그 행동을 조용히 바로잡아 드릴게요. 이제 당신은 과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 콩팥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아주 실용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콩팥이 쉴 틈을 갖게 만드는 하루 시간표입니다. 종이 한 장에 적어도 좋고 머릿속으로만 그려도 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입니다. 콩팥은 24시간 쉬지 않지만 우리가 당과 나트륨을 몰아서 넣는 시간대가 있으면 그때 특히 바빠집니다. 반대로 나눠 먹고 늦게 먹지 않고 짠 음식과 강약을 두면 콩팥의 조절 부담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아침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기상 후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바로 과일로 가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달콤함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고 그날 내내 단맛을 더 찾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공복 과일이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침에 유독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사람은 공복당의 출렁임에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일을 아침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 사이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넣지 말고 최소 30분부터 1시간까지 간격을 둡니다. 그 사이 물로 입을 정리하면 과일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종류는 한 가지로. 조금만 이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과일을 자르기 전에 먼저 먹을 양만 접시에 담습니다. 남은 과일은 바로 냉장고로 넣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뇌는 계속 먹으라고 시킵니다. 저녁은 붓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탁에 이미 나트륨이 많았다면, 국, 찌개, 김치가 많았다면 그날 밤 과일은 특히 조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총량만 맞추면 밤에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있고 야간 대사와 수면 중 체액 이동 때문에 밤 과일이 붓기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죠. 저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침 붓기와 야간 소변이 있는 사람은 시간 조절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과일을 먹고 난 뒤 다음날 몸이 가벼워지나요? 아니면 손가락이 먼저 뻣뻣해지나요? 작은 미니훅 하나 드리죠. 내일 단 하루만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세요. 밤 9시 이후 과일 0, 짠 음식 후 과일 1시간 간격, 과일은 손바닥 크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침 거울에서 답이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 변화가 보인다면 그건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 몸이 속도를 바꿔달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당신이 오늘부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챌린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키는 아주 작은 약속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처음엔 과일은 무조건 건강이라고 믿던 마음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압니다. 과일 자체보다 형태, 시간, 양, 그리고 조합이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지치게도 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니까요. 먼저 다시 한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핵심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내보내고 수분과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 접시로 많이 먹거나 주스처럼 빠르게 마시거나 짠 음식 뒤에 바로 곁들이면
콩팥이 한꺼번에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씹어서 소량만 늦지 않은 시간에 간격을 두고 먹으면 콩팥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뜻밖의 위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과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생활을 바꾸면 조용히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붓기, 밤중 소변, 갈증 같은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 제한의 강도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관찰하며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건강하게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아주 작은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 1. 과일은 하루 한 번, 손바닥 크기만. 2. 주스 스무디는 7일 동안 쉬기. 3. 짠 음식 먹은 뒤 과일은 1시간 간격 두기. R14. 밤 9시 이후 과일은 하지 않기. 5. 다음날 아침 붓기. 갈증 밤중 소변을 10초만 체크하기. 이 5가지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규칙이 아닙니다. 콩팥에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약속입니다. 만약 7일 동안 아침이 조금 가벼워지고 손가락이 덜 뻣뻣해지고 밤에 덜 깨면 당신은 이미 답을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금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과일을 습관으로 먹고 있나요? 아니면 선택으로 먹고 있나요? 선택이 되는 순간 건강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어떤 조합을 끊어보겠습니다. 혹은 아침 붓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요. 하리데이 1/7 챌린지 시작.